셀러를 시작을 할 때 두 개의 가닥이 있는 것 같아요. 초기의 비용을 조금 최소화해서 국내 제품을 소싱해서 판매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아니다. 역시나 이제 저가 상품인 중국 상품이 이제 마진이 많이 남는다라고 해서 국내 제품을 좀 먼저 다루면서 시작을 하는 게 맞냐? 그다음에 아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제품을 먼저 사입하든 위탁을 하든 중국 제품으로 먼저 하는 게 맞다. 요 두 개의 갈래가 있던데 처음 하는 입장으로는 중국 제품으로 시작을 하는 게 난지 아니면은 조금 소통도 원활하고 조금 이야기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국내 제품으로 시작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게 좀 궁금하거든요. 요거에 대한 어떤 입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대변 들어볼까요? 대변 어떤 게 난 아무래도 시작할 때 국내 제품으로 시작하는 게 네.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네. 사실 하다 보면은 재고 이슈라든지 이런 품절 이슈나,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여기 와야 되잖아. 도착하고 또 재주문이 있기까지 한참 시간이, 텀이 좀 많이 있거든. 그래서 오히려 나는 좀 안정적인 공급을 받고 국산 제품이 훨씬 더 좀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국내 제품은 좀 단가가 남는 게 없다. 많이 하시는 마진이 남는 게 많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근데 이제 사실 가격이란 부분은 가치와 비례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중국 제품이랑 막 비교를 했을 때 가치 부분에 대한 얼마나 더 줄 수 있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 말을 좀 존댓말을 해야 되나? 편하게. 이게 예를 들면 김치라고 생각할 때 김치. 국산 김치, 중국 김치.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거 같냐고? 딱 느낌이. 뭔가 맛과 건강의 차이가 다를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시작을 할 때, 오히려 이제 셀러를 처음에 배워서 제대로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 좀 국내산 제품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게, 좀 소비자의 구매 의도나 그런 걸 알기가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가격 부분은 사실, 사실 김치를 비유로 들면, 중국산 김치는 저렴하지만, 국산 김치는 좀 비싸도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는 국산 김치가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품목에 따라서는 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김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품목이나 카테고리에 따라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지금 전 대표님 말씀하신 식품류 같은 경우는 사실 어차피 국내 제품으로 생산을 하고, 그러니까 먹는 거는 사실 사람들이 예민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국산 어떤 식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어떤 거부감이 여전히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을 내가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국내 제품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외에 기타 일반 공산품이나 뭐 생활용품 같은 것들은 사실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도매처나 뭐 총판을 통해서 내가 물건을 공급받는다라고 할 때, 그 나한테 국내에서 물건을 공급해주는 업체들이 그 물건을 사실 중국에서 가져왔을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국내에서 공급을 받다가 나중에 이게 뭐 잘 팔리거나 하면 그때 중국으로 넘어가도 되지만, 그래도 요즘은 조금 상황이 바뀐 게, 옛날에는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온다라고 하면 소위 말해 MOQ라고 해서 일정 수량을 좀 채워야지만 우리가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였다면, 일반 생활용품이나 공산품들 대부분이 중국도 사실 요새 좀 경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정말 소량도 그냥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재고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국내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는 조금 상황이 변했다. 그래서 얼마든지 중국에서 바로 갖고 올 때도 뭐 소량 몇십 개부터 가능하니 바로 중국에서 시작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중국에서 물건을 떼온다고 생각을 하면 관세도 나갈 거고 수수료도 나갈 거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막 소통도 해야 되는데 왠지 돈 보냈는데 물건 안 보내줄 것 같고 뭐 메일 보냈는데 막 스팸 처리할 것 같고 내 돈 띄어먹을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그래서 일단 결제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그래서 옛날에는 보통 우리가 무역 거래하면 이제 TT라 그래가지고 보통 그냥 직접 송금 방식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거래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알리페이라든지 아니면 1688 같은 사이트에서 내가 물건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그 플랫폼 내에서 이미 에스크로 기능이라 해가지고 돈을 묶어놔요. 구매 확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기 전까지는 어차피 공급업체한테 결제를 안 해주기 때문에 플랫폼에서 사실 돈을 띄어먹
섞을 어떤 확률이나 이런 위험성은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그거는 솔직히 크게 요새 사고 난 걸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최근에 많이 좀 해지가 됐다. 저는 근데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PD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져. 신경 쓸 게. 그러니까 좀 관세나 물론 거기서 이제 언어도 익숙하지 않은 데서 이제 그렇죠. 구매를 해야 되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걸 한다고 했을 때 또 소량 또 샘플 주문해야 되고 그리고 그 뒤에 또 그게 또 관세가 적용 안 되게 받아야 되면 다시 또 관세사 돈 받아야 되고 다시 또 정식 또 들어오려면 다시 또 라벨 같은 거 또 법적인 표기를 또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이제 셀러들은 사실 빨리 상품을 등록해보고 아, 이 패턴이 나온다, 매출이 나온다. 그럼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좀 디벨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처음부터 이제 너무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너무 좀 그 업무나 일부분에서 스트레스 좀 많이 받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 다른 일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좀 많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처음 제가 이제 물건을 떼다 팔든 뭔가 물건을 중국에서 갖고 와서 뭔가 셀러를 하려고 하면은 좀 어떤 그 경험과 사례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내에서 도매몰에서 그냥 소싱을 해버리면 뭐 품질이 아닌 이상은 국내에서 발송이 되니까 바로바로 그 시간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중국에서 물건을 한다 그러면 처음에 샘플 받아야죠. 다만 10개, 20개라도 샘플을 받고 시행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 샘플 온 거랑 뭐 1688 사이트 같은 데서는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 받으면은 그렇죠. 뭐 사진은 똑같은 사진을 썼는데 다 달라. 그러니까 거기서 또 그걸 또 고르고 다시 또 그걸 다시 또 본발주를 내야 되고 발주 내려면 다시 또 뭐 라벨이나 원산 시작 다 해서 또 법에 맞게 들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적어도 내가 지금 발주를 낸다고 그랬으면 아무리 내가 빨리 해도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요? 물건 그렇죠. 들어오고 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의 그 시간 자체가 아까운 거지. 오히려 그 시간에 조금 소싱을 더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좀 내 경험을 쌓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국내 제품은 배송도 빠르고 소통도 원활하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좀 덜하네요. 그렇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국내에서 도매업자가 갖고 있는 제품이고, 국내산 제조 제품인 거고. 근데 이제 난 두 개 다 어차피 국내 재고가 있으면 훨씬 더 빨리, 요즘엔 뭐 그 다음날 바로 되니까 훨씬 더 빨리 난 그런 스트레스에서 해방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지. 근데 이제 그 단지 마진 차이는 좀 있지만, 그 마진은 어느 정도 좀 감안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제품으로 간다고 치면 아무래도 언어도 편하고 소통도 편하고 빨리빨리 물건도 볼 수 있고 해서 좋기는 한데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 사례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누구나 다 그렇게 가게 되면 결국 가격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막 10원 뛰기 하거나 가격 경쟁하거나 이거는 어떻게 나는 이제 처음에 이제 어제 김 대표님이 그 단톡방에 글 남기셨잖아요. 네. 나 그게 참 좋은데 셀러를 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거 똑같아 만약에 이 컵을 다 똑같이 팔면은 이 컵에 대한 가격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가격 10원 싼 사람이 이제 사는 거 아니야? 그건 쿠팡의 아이템이나 그렇게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 컵 하나만 해도 이 안에 키워드가 20개, 30개가 들어있는데 그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이 컵, 똑같은 컵이 나온다는 보장 자체는 사실 많이 없다고 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나 그 부분은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단지 가격 경쟁이 문제가 되는 건 내가 이 물건을 상품 대량으로 들어왔을 때 다른 판매자들이나 이제 그럴 때 가격 경쟁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위탁 판매는 굳이 가격에서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드는 게 내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어떤 아이템을 픽하고 그걸 어떻게 노출돼서 클릭 받느냐 이거 싸움이지 가격 싸움은 아니라고. 가격은 그 다음에 고객이 선택한 다음에 다음에 생각할 문제지. 일단 내가 내 상품이 보이는 데까지는 가격은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럼 여기에 얘기를 이으면 중국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품도 실물로 받아보고 그다음에 시간도 걸리고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말 그대로 중국 제품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붙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돼요? 그거를 완벽하게 사실 극복을 하거나 방어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뭐 이런 일 되게 비일비재하거든요. 처음에 샘플 주문했을 때는 아주 만족스러운 퀄리티로 와요. 그래서 그래, 이 거래처 괜찮네 하고서 나중에 이제 뭐 몇천 개 막 이렇게 본발주를 넣었는데 갑자기 퀄리티가 훅 떨어져서 와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을 일일이 그걸 다 방어하기는 힘든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이고, 그래도 최대한 그런 거에 대한 피해를 줄여드리고자, 예를 들면 이제 뭐 저희 시크로드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인 검수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뭐 제품 퀄리티나 하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검수는 하고 내는 경우들이 일단 기본적인 검수는 그렇게 제공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는 없고, 다만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보다는 그래도 그런 품질이 너무 막 이게 판매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퀄리티가 떨어진다든지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든지 이런 제품을 공급하거나 뭐 하는 일은 사실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중국 판매자들도 사실 제가 그냥 경험하기로는 최근 한 4, 5년 새에 많이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됐구나라고 하는 걸 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뭐 직구하시던 분들 계셨는데, 예를 들어서 핸드폰 케이스를 내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을 했는데 주문이 오기까지 한 달 반 걸리고, 한 달 반 만에 박스를 뜯어봤는데 벽돌이 들어있더라. 뭐 실제로 이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일들은 이제는 거의 없어졌다? 90% 이상 사라졌다 라고 봐도 무방하고, 뭐 기본적인 검수를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저희처럼 중간에서 대행해주는 회사를 끼고 하는 경우에는 검수를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품질 이슈에 대한 거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네. 근데 이제 아이템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어느 한 제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이제 종합해서, 그 중국 공장도 그걸 다 혼자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생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부품들이 종합이 돼서 완제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우리 검수를 건 사실 눈으로 검수를 하는 거지, 실제 사용을 해봤을 때는 겉보기는 똑같은데, 예, 왜냐면 어느 한 부품 자체가 그 어느 경우에 많이 나오냐면 첫 오다 때는 사실 많이 안 나와요. 근데 두 번째 오다, 세 번째 오다가 많이 들어갔을 그쵸. 때, 오다가 많이 들어갔을 때는 예를 들면 소형 가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예를 들어 뭐 선풍기다, 핸드 선풍기다 그러면 그게 선풍기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뒤에 충전기도 있고 사출 케이스도 있고 날개도 있고 버튼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PCB도 있고 조합이 돼서 딱 나오는데, 물량이 좀 많이 몰리다 보면 그 공장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실제 밑에 그 부품을 주는 공장에서까지 그거를 완벽히 검수를 못 하다 보니까, 왜냐면 지금 당장 완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기거든요. 이제 곧 여름이 오잖아요. 핸드 선풍기, 사실 국내에서 핸드 선풍기 거의 없어. 다 중국산이잖아요. 맞아요. 다 중국산인데 어떤 거 받자마자 충전이 안 돼. 예. 근데 보면은 충전 끝에 C 케이블이 불량이에요. 불량인데 어떻게? 5,000원짜리 수리한다고 하면 그쵸. TV가 5,000원인데 지금. 그렇지. 그것도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용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쪽에는 좀,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셀러가 그런 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걸 또 반품 받아야 되는데 반품 받은 그 자체가 다시 로스니까, 맞습니다. 손해니까 오히려 국내 판매자한테 공급을 받았으면 불량이라도 1:1 교환이라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방어를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보통 많이 하냐면은요. 예를 들면은 1000개 오더를 했어요. 그러면은 불량률에 대비해서 공급사 쪽에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는 1000개 오더 하지만 불량률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5% 정도 더 보내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1000개 오더 했을 때 걔네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50개를 보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해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경험칙으로도 한국으로 물건을 받았는데, 물건을 받은 이제 저한테 의뢰한 한국의 그 업체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불량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이거를 사실 다시 반품시키는 건 또 비용이거든요. 이걸 다시 중국으로 보내가지고 반품하는 거에 대한 비용이 또 들어가니. 그리고 행정 절차도 복잡해요. 맞습니다. 반품이. 네. 예. 그렇게 해서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그 불량률에 대한 거를 철저하게 그 개수를 다 센 다음에 다음번 오더 때 그만큼을 그냥 프리로 더 넣어주는 방식으로 이제 보통 좀 처리를 많이 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의 불량률이 발생한 이 제품들에 대한 로스는 일단 어쩔 수 없고 다음번 발주 시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카운팅을 정확히 해서 이번 발주 시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30개가 불량이다 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중국 그 제조사 측에 얘기를 하면 대부분은 수긍을 해요, 걔네가. 그래서 그럼 다음번에 우리가 30개 더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좀 해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최근에. 그러면 국내 쪽에서는 이런 뭔가 국내 제품을 할 때는 이런 구축 이런 건 없나요? 아무래도 사실 1:1 교환이나 뭐 불량 교환은 국내는 어느 정도 다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큰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왜냐면 판매자 하시는 분들, 뭐 도매물에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뭐 국내에서 생산하시는 분들이나 보면은 그래도 판매자로서 요 정도는 1:1 교환이면 대부분.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물건을 확인을 못 하잖아. 그 생산하시는 분들이. 근데 국내에서는 생산하는 분들이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훨씬 좀 더 자유롭다. 좀 마음 편히 마음 놓고 셀러가 판매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두 분 다 공통 질문인데 제가 각각 두 분께 이제 국내 제품과 중국 제품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두 분 다 이제 처음 소싱을 하시거나 이제 아직 경력이 좀 얼마 안 됐을 때에 좀 이런 실수라든가 이거를 뭔가 이런 사건 사고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다라는 에피소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새는 1688에서 보통 이제 한국 셀러들이 1688에서 물건을 소싱을 가장 많이 하다 보니까 1688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제일 많고 근데 과거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688에서 해외에 있는 누군가가 결제를 하려고 그러면 즉 물건을 사려고 그러면은 결제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결제 대행을 맡기셔가지고 결제를만 저희가 대신 해드리고 뭐 물류 대행해드리고 이런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한 2년 전부터 국내 이제 그 비자나 마스터 같은 해외 결제가 되는 카드만 있으면 1688에서 누구나 쉽게 물건을 살 수 있고 심지어 최근엔 카카오페이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냥 내가 직접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저희 대행사를 끼면은 거기에 또 수수료가 들어가니까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비용도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직접 결제를 하시고 후회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처음 해봤을 때 아까 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보 셀러들이 가장 범하는 우가 뭐냐면은 1688에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이 컵이라고 또 한번 저도 가정을 해보면 이 컵을 이제 1688에 검색을 했을 때 1688에서 이 컵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다 똑같은 이미지를 써요. 이미지는 똑같은데 제품 퀄리티는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면 초보 셀러들은 대부분 제일 가격이 싼 셀러한테 물건을 사요. 1688 내에서. 그러면 무조건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1688에서 제일 싼 셀러한테 무작정 뭐 한 100개, 뭐 500개 이렇게 주문했다가 낭패를 보시고 결국에는 이제 저희 같은 대행사를 끼시죠. 내가 처음에는 이거를 컵을 못 모르고 제일 싼 셀러한테 한 300개 주문했는데 뭐 대부분 깨져서 왔어요. 아니면 사진하고 색깔이 완전 달라요. 이런 것들을 괜히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대행사를 끼고 수수료가 좀 들어가더라도 전 처음부터 그래도 대행사를 좀 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최소한 그런 최소한의 뭐 퀄리티에 대한 이슈는 좀 방어를 저희가 어느 정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초보 셀러분들 너무 이렇게 수수료 막 몇백 원 이런 거 막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믿을 만한 대행사를 발굴하셔서 좀 맡기셔라. 전 그냥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건 동감해요. 그건 이제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보험을 들어놓는 게 지금은 발생이 안 했지만 앞으로 불의의 사고가 발생이 될 걸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는 것처럼 이 직접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돼도 어차피 쓰레기를 수입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은 왜 문제가 되냐면 로켓크로스나 또 스마트스토어도 반품이 상당히 쉬워졌어요. 소비자 반품이. 그렇죠. 네. 소비자 반품이 쉬워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퀄리티가 보장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그냥 쉽게 반품을 그냥 눌러버리니까
오히려 그것들이 그렇게 되면 셀러한테는 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 그건 또 누구한테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중간에 배송대행 업체를 껴서 그런 부분을 약간의 수수료 정도는 주더라도 보험 든다고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2번, 3번, 4번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 쪽에서 더 좀 믿음이 가게끔 할 수 있는 데를 만나서 하면 장기적으로 오히려 발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김 대표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에 보면은 중국에서 잘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먼저 제한도 많이 셀러들한테 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이제 배송 대행을 쓰는 게 꼭 굳이 뭐 비용 절감을 위해서 100% 좋다. 뭐 그렇게만 얘기 못 하는 거죠. 국내 제품으로 소싱할 때는 뭔가 에픽 사건 사고나 이런 거 기억나는 국내 제품으로 소싱한다는 거는 사실 이게 이제 국내산 제품인지 아니면 국내 도매 제품인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제 국내산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보면은 국내산에서 많이 나오는 게 식품, 건강기능식품, 이제 그리고 좀 유아용품 같은 경우, 좀 이렇게 아무래도 좀 고관여 제품들이 국내 용품으로 좀 많이 쓰는데, 한 번은 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지. 건기식인데요. 건기식인데, 우리나라 건기식 사이클이 되게 빠르거든요. 아, 그렇죠. 되게 빠르고. 아, 맞아. 저 그거 공감해요. 그 TV에서 의사들 이렇게 여러 명 나와가지고 이거 좋습니다. 그러면 마트 가면 약국 가면 다 그거 먹고 또 2달 뒤에 또 맞아요. 의사들이 이게 중년 여성에게 좋습니다. 그럼 또 다 꿀먹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건기식을 예전에 이제 주문을 했는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OEM을 찍으니까 건기식은 보통 이제 10,000개 정도 들어가잖아요. 10,000개 정도 들어가는데, 요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요번에도. 한참 잘 나가다가 TV에서 한 방 딱 맞았어. 효과 없다고. 그쵸. 효과 없다고 맞으면 그 순간에 이게 참 네이버 검색 트렌드를 보면 검색량이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뚝 맞으면 그냥 뚝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건기식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건기식 100%인데 거의 국내산이 많으니까 이제 그쵸. 홈쇼핑이나 방송에서 새 원료가 떠요. 원료가 떠서 쭉 올라가는데 항상 보면 이게 기존 업체들이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좀 있나 봐요. 경쟁 업체나 이쪽에서 항상 어떤 제품을 깎아내려. 그러면 그게 또 뉴스에 효과 없다고 나와. 효과 없다고 나오면 재고 그냥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산 제품이 그런 걸 만들기 빠르기도 하지만 대신에 그런 이슈 상황이나 돌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모난둥이 정맞는다고 그러나?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걸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건기식을 판매하고 계시거나 이미 건기식을 재고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은 지금 만약에 내가 지금 건기식이 있는데 지금 재고가 지금 내 머리 뒤에 있어.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이 난관을 그렇게 나가셔요? 그거는 사실 방법 자체가 싸게 파는 것밖에 없는 거지. 싸게 파는 거.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나라 도매몰에도 건기식이 상당히 꽤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도매몰에도 꽤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리 건기식 자체가 꼭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나오거나 유명한 연예인이 하거나 잘 나가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만은 아닌 거.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 국내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믿어주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기식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의 50%가 지나면 사람들이 그 순간부터 안 사기 시작해요. 건기식을 처음 사는 사람들은 없어. 대부분 보면은 어떤 건기식을 사다가 다른 건기식을 추가로 더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다른 이제 예전에 샀던 거기에 보면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유통기한이 예를 들어 얼마 남았다. 그럼 반이 지나면은 거의 사람들이 구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되면은 털어버리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가격 싸게 해서. 갖고 있어봤자 뭐 유통기한 되면은 거의 쓸모가 없어지니까. 요새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아예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플랫폼들이나 셀러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가장 또 유행하는 판매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창고형 라이브 방송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창고에 여러 개 제품들 깔아놓고서 이제 막 실시간으로 싸게 물건을 파는 이런 이제 판매 방식이 좀 유행인데, 대부분 보면은 저도 이제 최근에 가가지고 미팅도 하고 창고형 라이브 방송 하시는 셀러분들 만나고 하면은 건기식이 제일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재고 때문에
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 처분은 해야겠고 나는 이거 원가라도 어떻게 그냥 회수해야 되겠다. 제조사 입장에선 차라리 그냥 이거 버리느니 원가라도 회수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거의 정말 원가 수준으로 아예 쳐내면 그래도 팔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셀러분들이 참 여기 이병기가 얘기하는데 건기식하고 건식하고 잘 모르셔. 그러니까 건강식품하고 건강기능식품하고 구분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식품은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건강기능식품은 사실 상세 페이지나 그런 걸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두 개의 경계 자체를 좀 악용하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셀러분들이 좀 잘못 알기 시작하면 과태료라든지 좀 맞습니다. 안 좋은 결과가 좀 많이 생기니까 좀 그런 것도 한 번쯤은 국내산이라 할지라도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건기식 특집도 한번 해야겠다. 건기식은 건기식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팔아야 하나. 건기식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거를 사업을 하셨다 실패하신 분을 한번 모셔놓고 같이 얘기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주위에 많아요. 그러니까요. 주위에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람 많아. 그분들 대표들 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을 건기식으로 하되 그냥 어떤 그 아이템 장르 있잖아요. 뭐 건기식, 과일, 뭐 의료용품, 미용기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아이템들은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얘기도 한 번씩 앞으로 좋은 주제를 것 할 때 같습니다. 좋은 생각, 네. 도움 많이 되겠네. 아니면 이 셀트리 보시는 중에 뭐 내가 뭐 건기식이 지금 집에 뭐 재고가 얼마 안 남, 너무 많다. 네. 지금 임박 직전이다. 네. 혹은 내가 뭐 미용기기를 지금 머리맡에 200개씩 비고 잔다. 뭐 이런 분들 있으면 초대해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한번 털어주고. 너무 좋습니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댓글 달릴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좋을 거야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지금 벌써 저희 30분 넘게 지금. 벌써 또 저희 본론으로 가야지. 여기 시작할 때 시간 얼마 뭐 오늘은 뭐 할 얘기 얼마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네, 벌써 네. 30분 넘게 알겠습니다. 40분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이게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앞에 했던 얘기의 동호반복이기는 한데 알리 테무 이런 거 등장하면서 중국 소싱도 이제 끝났다 라는 얘기들이 지금 요즘에 지배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국내도 마찬가지로 알리테무 들어와서 국내도 망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알리테무에서 직수입하는 거로 다 가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입을 하든 국내에서 제조를 하든 뭐든 끝났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지배적이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영향이 진짜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이제 알리테무에서 기본적으로 유통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테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게 더 심한데 왜 그 쿠팡이 국내 이제 로켓 상품 입점을 받을 때 공급업체한테 굉장히 단가를 막 소위 말해 후려친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테무 같은 경우 그게 정말 심하거든요. 그래서 퀄리티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테무에 입점하고자 하는 중국 업체들한테 테무 플랫폼 자체가 가격을 너무 공격적으로 소위 말해 후려치려고 하다 보니까 퀄리티를, 그러니까 납품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우리 이 정도 퀄리티밖에 못 만들어 하고서는 정말 질환 좋은 상품들을 납품을 하다 보니까 그게 뭐 어떤 공산품도 그렇고 의류도 그렇고 소재 자체를 좋은 걸 안 쓰다 보니까 오늘도 제가 오전에 기사를 봤는데 대부분이 알리테무에서 산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한 달 쓰고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단 퀄리티 이슈가 일단 좀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688에 있는 제품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파는 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앞으로 물건을 가져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1688에 있는 제품을 그대로 가져와서 물건을 판매하면은 그게 뭐 운이 좋으면 몇 달 정도는 내가 장사를 잘 할 수는 있는데 어차피 금방 경쟁자 따라 붙어가지고 매출이 급락하는 시점이 반드시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오시는 분들도 1688이나 중국 상품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커스터마이징을 하셔서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 제품의 어떤 재질이라든지 의류 같으면은 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제조사하고 어느 정도 협상을 해서 원하는 조건에
이런 퀄리티를 맞춘 다음에 가져와서 판매를 해야 어떤 제품에 대한 이슈나 이런 것들이 없지, 그렇지 않고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면은 사실 알리테무에 유통되는 제품이랑 퀄리티 차이가 막 크게 개선되거나 이러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알리테무의 어떤 경쟁에 있어서 내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 제품 그대로 가져오실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 어떤 중국 어떤 제조사라든지 공장과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반드시 커스터마이징이나 어떤 퀄리티에 대한 걸 어느 정도 좀 수준을 높인 다음에 가지고 오셔야지 경쟁력 있게 판매하실 수 있다. 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 알리테무랑 경쟁을 하게 된다는 그 자체가 사실 어찌 보면은 가격 경쟁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제 만약에 내가 셀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또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한테는 물론 그런 중국 제품이라든지 좀 저가의 저관의 제품이 맞는 거겠지만, 또 하나의 부류는 뭐냐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창업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경험 있는 분들이면 예전에 내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어떤 유통회사에 있었다든지, 예를 들어 뭐 내가 국내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든지,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제품을 뭐 특별히 뭐 좋아한다든지, 취미생활로 많이 한다든지, 예,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관여가 아니라 저는 고관여로 바로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여도라는 게 상품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게, 예를 들어 우리가 8도C를 사면은 8도C에서는 사실 가격 경쟁밖에는 내세울 게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지금 뭐 UV 기능성이 아무리 있어도 뭐 곱하기 3, 곱하기 4 주고 사진 않잖아, 사람들이. 근데 이제 국내산 제품 같은 경우는 고관여 제품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 상품에 대해서 잘만 알면, 오히려 나는 상세 페이지라든지 그런 쪽에 녹여서 오히려 셀러를 처음부터 더 잘할 수 있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국내 제품, 그러니까 어쨌든 알리랑 테무가 들어오면서 중국 제품들이 쏟아져 있는 와중에 국내 제품은 단가가 안 맞아서 답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데, 그러면 국내 제품으로 만약에 시작한다 그러면 추천해 주시는 아이템이라든지 카테고리가 있나요? 일단 보면은 알리테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신 한 달 쓰고 버리는 제품들, 예를 들어 뭐 핸드폰 케이스라든지 뭐 케이블, 소모품류가 그 가격 경쟁에 들어서 엄청 많은 거고, 그다음 국내 제품 중에서는 그나마 지금도 할 만한 것들이 뭐냐면 이불 같은 거. 좀, 네네네. 예, 좀 이불 같은 거라든지, 이게 보면 국내 판매자들이 어찌 보면은 좀 이게 받기는 어려운데, 이불 같은 경우가 특별히 브랜드가 크게 없어. 그렇죠, 브랜드. 그렇죠. 근데 또 예민하게 잘못 쓰면 먼지 알레르기 나고 막 난리. 그런 것들이 이불도 막 침대 큰 이불 말고 뭐 무릎 담요나 그런 것들 좀 국내산 제품들 꽤 되거든요.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작은 이불 뭐 그런 것들 자체도 할만하고, 그리고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경우 지금 요즘에 아이디어스나 그런 데 보면은 왜 좀 예쁘고 감성적인 제품들 있잖아요. 네.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이나 거기보다 한국이 훨씬 더 한국인 감성에 맞으니까 훨씬 더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좀 팔기 어려운 제품이긴 하지만 방향제 같은 제품들 있죠. 차량용 방향제나 이제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도 사실 국내에서 향이라든지 그게 향이 중국에서 수입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외국에서 수입하기가 화학물질 막 그런 거 검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걸 내가 만약에 안다면 근데 이 전제는 뭐냐면 그 카테고리에 경험이 분명히 있어야 돼. 그렇죠. 예, 내가 잘 알거나 내가 경험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게 그 카테고리가 국내산이 맞으면 올해 나는 국내산으로 시작을 하는 게 돈 벌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거 어디서 본 건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 위에 어르신들 뭐 이렇게 뭐 물건 딱 뒤에 메이딩 보면은 역시 일제가 최고야. 야 역시 미제가 최고야. 이러셨거든요. 제 위에 어르신들께서는. 그렇죠. 근데 요즘에 K 열풍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한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한국 제품을 해외에 파는 역직구, 국내 제품은 국내에서 하니까 답이 없다 그래서 국내 제품을 해외에 파는 역직구가 요즘에 또 뜨더라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사실 역직구 자체가 브랜드가 없으면 많이 힘들어. 그러니까 브랜드가 보통 역직구 나가는 것도 일본도 보면 일본의 Q10이라든지 거기서도 이제
뭐 메가리나 그래 많이 나가는 거 보면 대부분 한국 판매자는 올리브영에서 네. 올리브영 세일할 때 많이 사갔다가 그걸 좀 보내는 그런 형태. 그런데 이제 올리브영에 들어간 제품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좀 있는 제품. 네, 그래서 한국에서 역직구 자체도 한국에서 브랜드가 어느 정도 된 제품을 가지고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거지. 그냥 똑같이 그냥 모든 품목을 다 사람들이 구매한다고 생각은 안 되는. 역직구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 제 사업의 시작이 원래 저는 역직구였거든요. 지금은 사실 조금 몇 년째 안 하고 있기는 한데 원래 제 사업 시작이 이베이, 아마존, Q10에서 이제 한국 제품을 해외로 판매하는 걸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어떻게 이렇게 국내 커머스 쪽으로 조금 오히려 방향성을 틀었냐라고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은 마케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공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사실 경쟁 셀러들이 많이 없을 때, 역직구 하시던 분들이 없을 때는 사실 별다른 마케팅이나 이런 거 없어도 어느 정도 국내에서 조금 브랜딩된 제품들을 뭐 해외 플랫폼에 올리기만 하더라도 주문이 알아서 들어오던 시기가 있었는데, K-뷰티가 한창 절정이었던 게 한 2016년, 17년 막 이때였거든요. 그때는 너도 나도 막 K-뷰티가 막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다 보니까 막 마스크팩부터 시작해가지고 찍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뭐 스몰 브랜드 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어떤 식으로 좀 정리가 됐냐면, 그런 식으로 무조건 K-뷰티가 인기다라고 해가지고 그 시장에 뛰어드신 분들은 대부분 망하셨고요. 결국에 살아남은 건 일부 대기업들, 그리고 아니면은 아주 마케팅적인 좀 자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서 마케팅을 좀 잘 풀어낸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보고, 해외 역직구는 앞으로는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이런 게 나 자신이 어떤 성립되기 전까지는 좀 중단하자. 그리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쉬운 국내 쪽으로 좀 집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2016년, 17년도부터 저는 이제 국내 쪽으로 좀 방향을 튼 케이스인데, 만약에 역직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제조사나 브랜드 오너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역직구, 그러니까 내 브랜드를 전 세계로 수출하는 거에 대한 꿈은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냥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성공한 어떤 그 케이스,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해외에 나가야지 그나마 성공 가능성이 조금 있지, 그렇지 않고서 무작정 그냥 내가 해외 어떤 바이어한테 내 물건을 납품해서 그 사람이 잘 팔아주길 바라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영역이 굉장히 비용이라든지 공임이 많이 들어가니 해외 역직구 앞으로 하시는 브랜드 오너나 제조사분들은 그 마케팅에 대한 어떤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베트남에서 그 화장품 업체 컨설팅을 했잖아. 쇼핑몰 바이어들이, 쇼핑몰 MD들이 한국 네이버를 다 봐요. 그렇죠. 네이버 다 맞아요. 봐서 검색해서 후기 다 봐. 그리고 블로그 다 읽어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국에서 마케팅이 안 돼 있으면, 맞습니다. 그들도 뭐 그렇게 굳이 그렇게 많이 뭐 좋아하거나 막 그러진 않지. 근데 아주 드물게 몇몇 케이스 중에서는 한국에서는 전혀 이름 대면 모르는데 오히려 해외에서 먼저 반응 오는 제품들도 있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케이스마다 좀 다르기는 해요. 제가 그때 브랜드 이름을 좀 밝히기는 어렵고 2018년, 19년도 쪽에 한국 브랜드 제품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지금도 이 브랜드 이름을 제가 얘기하면 그게 뭐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게 러시아에서 먼저 빵 터진 케이스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뷰티 쪽이든 아니면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조금 이제 희망 드리고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꺼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마케팅이 잘 돼서 국내 마케팅 성과를 가지고 해외 진출하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기는 하나, 그게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반응이 없는 제품인데 이게 묘하게 특정 국가에서 묘하게 이 제품의 어떤 소구점이 잘 먹혀 들어가서 해외에 먼저 터지는 경우들도 있으니 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렇게 좀 공부해 보시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현지 바이어가 잘한 거예요. 저희가 한국에도 이제 디스트리뷰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특정 국가의 그 바이어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 올리브영 같은 데 입점을 시켰다든지 특정한 그런 나름대로 그 바이어의 능력이 상당히 좀 좋아서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통
한국 걸 갖다가 그냥 유통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자체로서 마케팅이 들어가는 그렇죠. 네. 그런 디스트리뷰터를 만나야 이제 그 브랜드가 살 수가 있는 거지. 제가 준비한 질문에 반밖에 못했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시간 금방 간다니까요. 이것도 또 2부작으로 제가 가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뭐 금방 끝날 것 같은데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저희 맨날 할 얘기 없을 것 같다고 해놓고 맨날 한 50분 그냥 간다고. 뭐 국내산 얘기 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준비한 대본 지금 반밖에 못했다고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이야기가 내가 처음 셀러를 준비하는 입장으로서 물론 다 하는 게 좋지. 다 해야지. 국내 제품, 중국 제품 사이, 뭐 위탁, 뭐 제조 브랜드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처음 하는 입장에서 다 그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성향에 혹은 이 정도 스킬에 하시는 분들은 국내 제품을 해라. 너가 이런 성향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중국 제품으로 먼저 시작을 해라. 이런 개인적인 의견에 대한 추천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요렇게 이 제품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라라는 그렇게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일단 내가 셀러 분들 중에서 항상 똑같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부분이 국내 쪽 상품에 있으면 그걸 먼저 시작하는 게 맞고 그건데 그렇게 하면서 그냥 상세 페이지나 그걸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좀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좀 사람들한테 고관여적인 그런 가치를 줄 수 있는 걸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굳이 내가 처음 시작한다고 해서 다 저관여, 중국 제품 저관여에서 굳이 시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자전거를 좋아해. 자전거를 좋아하면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다 보면 안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안장.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쪽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상당히 좋은데 오히려 그런 내가 자전거를 타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있는 제품을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제품 찾아보면 한국에 다 있어. 중국과 한국에 있어. 그런 제품들은. 그럼 오히려 나는 그렇게 해서 그 상품을 좀 셀러로서 시작하는 첫 상품으로 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정답은 없다고 보여져요. 다만 카테고리마다 조금 다르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먹는 거 혹은 피부에 바르는 거 이런 것들은 어쨌든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 자체가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중국 제품을 가지고 사실 먹는 거나 뭐 바르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 외에 다른 카테고리 아까도 말씀드린 일반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뭐 공산품들 뭐 청소용품이 될 수도 있고 뭐 욕실에서 사용하는 욕실용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저는 어차피 국내에서 내가 이 해당 카테고리 제품들을 공급받아서 판매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한테 그 물건을 공급해주는 공급업체들도 대부분 다 중국에서 가지고 와서 자기 마진 붙여서 공급을 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처음에는 국내 도매업자한테 조금 더 웃돈 주고 받아서 판매하는 것도 괜찮으나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오더를 하지 않아도 중국에서 대부분 다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는 처음부터 그냥 나는 아예 처음부터 좀 가격 경쟁력 있게 이렇게 시작해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국에서 바로 가져오셔서 시작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김 대표는 오히려 처음부터 사입을 해라. 그 사입의 그렇죠.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사입을 하셔도 근데 이제 공산품들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지금 막 딱 떠오르지는 않는데 사입이라고 해봤자 사실 몇십만 원 가지고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또 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면은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그 금액조차도 나는 이거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는데 30만 원, 50만 원도 처음부터 사입하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위탁으로 하시는 거고 나는 이 정도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처음부터 사입으로 가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금액을 이제 30에서 50만 원 정도. 과거에는 그게 불가능했는데. 그쵸. 과거에는 그 정도 금액으로 뭔가 사입한다라고 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죠. 근데 최근에는 가능합니다. 상당히 많은 아이템들을 하면서. 만약에 되게 희망적인 얘기로 만약에 제가
50만 원을 가지고 네. 물론 최악으로 안 되면 그대로 그 50만 원을 날리는 거겠지만 정말 희망 좋은 얘기로 50만 원 정도로 제가 사회부에서 잘 됐다 그러면은 얼마를 벌 수 있는? 그거는 사실 시장이 결정하는 문제라 제가 뭐 얼마를 벌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50만 원에 사입한 그 제품이 실제로 해당 카테고리의 그 제품이 온라인 마켓에서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지 그게 좀 계산이 어느 정도 나오지. 지금 막연하게 50만 원 가지고 얼마 벌 수 있어요는 좀 내가 힘들 것 게다가 같고. 뭐 1,000원을 붙일 거냐 10,000원을 붙일 거냐 그렇죠. 이거에 따라 말 그대로 사입인가 다 내 금액이 돈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시장이 결정하는 문제고. 그리고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재고를 털어낼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어요. 아예 그런 뭐 떨이 마켓 같은 형태로 유통기한 임박 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막 이렇게 재고 상품들을 그냥 거의 원가 수준으로 내가 넘겼을 때 그거를 또 판매해주는 셀러나 플랫폼들이 최근에 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있으니 처음부터 막 이렇게 사입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국내 제품 쪽에서도 사입이 가능하거나 소량이 있는 많이들 가능하지. 국내 제품도 사실 뭐 사입은 당연히 가능하고 그리고 뭐 MOQ가 적은 건 적고 많으면 많기도 하고 건기식도 기본적으로 뭐 10,000개는 기본으로 가지만 요즘 뭐 1,000개 해주는 데도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런 것들은 가능한데 난 중요한 거는 초반에 그렇게 갔을 때 좀 리스크라는 게 꼭 돈에 대한 리스크라기보다는 안 팔렸을 때 그것 때문에 받는 데미지가 난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초반에는 좀 가볍게 가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 뭐 거지. 말이 50이지만 이렇게 잘 때마다 저 쌓여 있는 거 보면은 이제 잠 못 자고 그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할 것이다. 유튜브 보면 많이 나와. 그냥 갑자기 저 얘기하다 보다 든 생각이 처음에 뭔가 사입하는 거에 대한 사실 초보 셀러들은 부담감이 되게 크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해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저희 엠캐터 멤버십 운영하는데 프로분들에 한해서 공동 사입해서 공동 판매하면은 조금 리스크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아무 제품이나 하면 안 되고 뭐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좀 기본적인 검증은 해놓고 이 제품 같이 공동으로 파실 셀러들 모이세요. 그래서 십시일반 조금씩 해서 그 투자한, 그러니까 일종의 펀딩 개념이죠. 그래서 그 펀딩한 셀러들끼리만 또 나눠서 팔고 하면은 좀 해지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대표님 내 머릿속에 들어갔다 왔어요?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게 이제 수익 분배나 그런 부분도 누군 많이 팔고 누군 적게 팔고 해서 그쵸. 문제가 돼서 그것까지 충분히 생각해서 지금 아니 결정하고 요즘에 있어요. 선거도 같이 쓰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의의 경쟁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도 하시는 분들도 뭐 있으시긴 그렇죠. 뭐 파는 건 자기 능력껏 잘 파시는 거고. 저희가 또 한 시간이 그러네요, 벌써. 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제가 준비한 거에 지금 한 바퀴 못했는데 뭐 어쨌든 이거 보고 계신 분들한테도 이 얘기 전달 꼭 해야 되는데 못한 게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한테 꼭 이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다 하시면 어떤? 그냥 저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아까 얘기한 거에 또 다른 반복이지만 어차피 저는 위탁 판매 형태로만 커머스 사업을 계속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리고 이 업계에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하신 분들은 아마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도 믿는데 사입이나 브랜딩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언젠가는 도전해야 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입하거나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조금 내려놓으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얼마든지 적은 자본 가지고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으니 어차피 내가 언젠가는 사입이나 브랜딩을 해야 될 거라면 조금 앞당겨서 뭐 미리 해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어차피 안 맞으면 안 맞았지만 맞을 거라면 먼저 맞아라 매를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싶으신 거잖아요. 네. 나는 어차피 온라인 판매는 상품을 소비자가 선택을 해서 그 상품을 소비자한테 가야 소비자가 돈을 주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나는 상품을 보는 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탁이든 사입이든 특히 사입 같은 경우 특히 더 그러는데 그렇죠. 그러면 초보 셀러 입장에서 그럼 어떤 상품을 볼 수 있을까? 그러면 그건 자기 경험 있는 상품이 가장 경험 있거나 좋아하거나 관심 있던 상품이 가장 잘 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초반에 좀 내가 관심 있는 상품들이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이 상품과 나와의 연결고리가 어떤 거 있을까? 그러면서 먼저 찾아가는 작업, 나를 좀 찾아가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지. 쌓아야지 데미지가 좀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모르니까. 좀 어디서부터 시작점을 나의 경험 속에서 좀 찾아봤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좀 뭐 약간 잘못 맞으면 뼈 부러지니까 좀 어디 맞으면 덜 아픈가 공부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맞아야 돼. 약간 그런 얘기를. 그치. 네. 그러니까 좀 뭐냐면, 네. 경험을 쌓더라도, 팔리는 경험을 쌓더라도 얘가 경험이 좀 축적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냥 맨바닥에 헤딩이면 경험이 축적이 된 게 분산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실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예를 들어 뭐, 내가 내 회사 생활이, 유아용품 생산하는 회사에 있었다. 그럼 유아용품에 출발하는 게 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어차피 뭐 셀러 하시는 분들이 뭐 다 보면 대부분 퇴직하고 이후 삶을 준비하시는데 그런데 자기 경험이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물건 잘 파시는 분들이 제일 잘 파시는 분들이 어디냐면 회사 구매부에 있던 사람들이 구매부에 있던 분들은 그 상품을 제대로 많이 그쵸. 받고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요 상품 괜찮은 상품이에요라고 하면 실제 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사실 내가 좋아하고 뭔가 관심이 있는 제품이든 뭐든 그거 있어야 좀 이걸 이렇게 얘기할까 이렇게 만들까 이런 것도 떠오르는데 네. 그냥 관심 없어 갖고 오면 그냥 이거다. 이게 이제 온라인에서 소비자가 가장 물건을 구매할 때 가장 시작이 이제 구매 동기인데 그 구매 동기가 일치하는 그런 걸 뭐 예를 들어 컵을 딱 봤을 때 이거는 검은색 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예 안 사거든. 예. 검은색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흰색 컵이 있다면 거들 떠보지도 않아. 근데 그 컵, 내가 이 컵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있으면 그걸 아는데 사전 지식이 없으면 검은색은 다 잘 팔리는데 내 하얀색은 왜 안 팔리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도저히 이제 그 돈이 안 벌리는 거지. 오늘 한번 국내 제품, 중국 제품 그리고 역직구에 대해서 살짝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또 저희 제작하는데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안녕.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